안녕하십니까. 선거권 혼술 8월 14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주 휴가 중입니다. 그래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보내드리는 정치쇼는 휴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내용들은 간간히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휴가 기간 중이라도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쇼는 다음 주 월요일 밤 8시부터 다시 방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휴가 중인데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서 방송을 합니다. 제가 이재명의 지지율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전해드리고 있는 이유는 이재명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곧 이재명의 생명줄입니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힘이 빠진 것과 동시에 이재명 정권의 힘이 빠지는 것과 동시에 재판 중단, 5개 중단된 5개의 재판 속행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어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민심에 불이 붙으면은 사법부도 재판을 속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정권이 지금 국가 정체성을 완전히 흔드는 뒤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걸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곧 이재명의 지지율은 이재명의 생명줄이고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그런 지지율이 떨어지면 결론적으로 국가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전해드립니다. 자, 며칠 전에 리얼미터에서 이재명 지지율의 사상, 그러니까 사상은 아니고 집권 후에 최대 폭락을 했죠. 가장 크게 폭락을 했는데 그 리얼미터에 이어서 오늘 잇따라 이재명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초반까지 내려갔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좌파 성향의 여론조사 매체, 여론조사 업체 또 언론에서 그런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리얼미터도 원래 좌파 쪽에 유리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많이 내놓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도 폭락을 했다는 내용을 제가 전해드린 바 있고, 오늘 또 유사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KSOI가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11일과 12일 사이에 조사를 한 겁니다. 그거 발표를 했는데 이재명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54.7, 부정평가 39.5, 54.7까지 내려갔죠. 그래서 이 긍정평가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4.1%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고, 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이 하락한 이유를 조국 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광복절 특사 갈등이 일부 반영됐다. 이렇게 일단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원인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발표가 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것은 바로 뉴스토마토, 좌파 성향의 매체죠. 뉴스토마토가 자회사죠. 미디어 토마토. 여기도 계속 좌파 진영에 유리한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 여론조사입니다. 이런 조사에서도 리얼미터와 마찬가지로 좌파 성향의 구매에 맞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는, 결과가 많이 나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미디어 토마토가 오늘 공개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 국정운영 긍정평가 52.8%가 나왔습니다. 52.8. 조금 전에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54.7이 나왔죠. 여기서는 또 52.8로 더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이재명 취임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한 2달 반쯤 전에 취임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60% 중반으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게 2달 반 사이에 무려 50%대 초반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50%대 초반. 그러면은 더 떨어져서 곧 40%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런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죠. 일단 52.8%로 찍게 됐는데 이 조사는 지난번 2주 전에 조사한 것과 비해서 긍정평가가 58.3이었는데 그때는 58.3이었는데 52.8이 됐으니까 무려 5.5%포인트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2주 사이에 5.5%포인트 떨어졌고, 이번 조사에서 잘못하고 있다. 이재명 잘못하고 있다. 이 부정평가가 41.8%가 나왔습니다. 이 부정평가가 40%대로 올라선 거죠. 긍정평가는 50% 초반대로 내려왔고, 부정평가는 40%대로 올랐었습니다. 30%대에서. 이 부정평가도
2주 전에 37.5%였는데 이게 41.8%로 4.3%포인트가 오르면서 이 40%대가 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마 이재명이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이 지지층은 크게 보면 세 갈래 지지층이 있죠. 세 갈래 이제 그 유권자가 있죠. 응답하는 쪽, 응답자. 하나는 진보층, 하나는 중도층, 하나는 보수층인데 일단 이 진보층에서도 지금 흔들린다. 그리고 보수층 중에서도 이재명에게 그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사람들이 철회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중도층이 대거 빠져나오고 있다. 이런 수치들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권의 지금 이재명 정권의 세대별로 보면은 최대 지지 기반이 40대죠. 40대에서 항상 아주 높은 지지를 받아서 전체 지지율을 끌어올려 왔는데 40대에서 폭락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세대별 지지 기반인 40대에서 2주 전이 무려 75.0%였는데 40대 지지율이 상당히 높죠. 75.0%였는데 이것이 66.3%가 됐습니다. 8.7%포인트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기존 지지층에서 빠져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 부산, 울산, 경남 이 2주 전에 비해서 이재명 지지율이 10.1%포인트가 빠졌고 대구, 경북, TK에서는 13.7%포인트가 줄었습니다. 10% 이상이 폭락을 하는, 그러니까 기존 보수 지지층이 있는 영남에서 10%포인트 이상이 떨어졌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도층에 의해서 기존 지지층, 이재명의 기존 지지층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고 40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보수층에서 이재명을 지지했던 일부도 급속히 빠져나오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지율 이렇게 폭락하는 원인은 지금 복합적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어떤 이념만 있고 국정 철학은 없는 그리고 실력이 없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기 대선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줄어들면서 지지율 중에서 거품이 또 빠져나간다. 이런 상황도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주가 문제가 있죠. 코스피, 이 불안한 코스피 정책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8.15 특사, 조국 윤미향을 포함시키는 이런 어떻게 보면 파렴치한 행위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인사파동, 계속되는 인사파동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북 저자세, 북한에 일방적으로 이 양보를 다 하기 시작을 하는 과거에 김여정에게 삶은 소대가리 문재인이 그런 말을 들었는데 이번에 또 김여정에게 계속 얻어맞으면서도 뭔가 이 유화 제스처만 펼치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까지 상황만 봐도 앞으로 이재명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거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사파동 때문에 이 강선우나 이런 이진숙 그때 교육부청 후보자나 이런 파동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어제 발표된 장차관급 인사를 보면은 아예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인사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뉴스토마토 조사나 이 KSOI 조사에서는 이 부분은 안 들어갔습니다. 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반영이 안 됐죠. 그런데 어제 장차관급 인사에서 전교조 출신, 민변 출신, 통진당 출신, 이재명의 변호사 출신 이 사람들을 또 대거 집어넣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론이 좋지 않고 민심이 흔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예 어떤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이재명이 지금 밀고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압력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과연 이런 인사권 같은 것을 아니면 사면권을 자기가 제대로 행사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손, 이 좌파 진영의 원로들이나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하는 것이냐 이런 논란까지 있는데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짐에도 이재명의 지지율이 생명줄인데 지지율이 떨어짐에도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것은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들도 정가에서 바닥에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정교조 활동으로 모든 1억에 채워줬고 중학교 교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습니다. 이재명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죠. 교육부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면은 교육이 제대로 어떤 영이 서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고, 또 강선우가 보좌관 갑질로 강제 사퇴를 당했죠. 그 여가부 장관의 원민경 변호사. 근데 원민경은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출신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떤 이념에 의해서 이렇게 다 발탁을 합니다. 여가부 장관까지. 그리고 차관급인데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박용성 전북 결의 하나 공동대표를 발탁했는데 이 사람은 통진당, 바로 해산된 이석기의 통진당 전북도당위원장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변호사가 요직에 대거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도 금융감독원장 후보자로 이찬진 변호사. 자, 이찬진은 이재명의 사법연수원 동기고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입니다. 정말 좀 뻔뻔하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재명의 변호사들이 전체 다 합하면은 상당히 많은, 지금 다 일일이 세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국정원, 기조실장을 비롯해서 법제처장, 또 민정수석실을 완전 장악을 했죠. 그래서 10명 이상이 변호사들을 곳곳에 꽂아 넣었는데 지난번 총선 때 공천을 준 데 이어서 이게 변호사비 대신 자리를 내준 매간매직 의혹도 생기는 것이고, 이것도 나중에 전부 다 파헤쳐 봐야 됩니다. 매간매직 의혹도 생기고, 이 사람들을 정부 요직에 다 포진을 시켜서 자기 이재명 본인의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속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취하면서 자리를 나눠주니까 이게 매간매직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 그런 논란도 앞으로 벌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대북 문제도 민심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죠. 일종의 북한에 대해서는 좀 자존심이 많이 상한 그런 국민이 많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퍼주기를 하고 저자세 외교를 했지만은 돌아온 것은 삶은 소대가리라는 말을 김여정이 문재인에게 던진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 쪽에서 이렇게 홍보를 했죠.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호응을 했다. 호응을 해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자, 그래서 앞으로 남북 관계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김여정이 오늘 담화문을 냈습니다. 담화문을 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이재명 정권은 거짓말장이다. 거짓말쟁이다. 이런 뜻입니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다. 그럼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한 거죠. 정부가 거짓말한 겁니다. 국민들에게 철거할 의향도 없다. 그리고 김여정이 이번 기회에 한국이 우리가 남북 국경선에 설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했다고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가자고 한다. 그러면서 최근 저들이 취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에서 취하고 있는 그 무슨 선의적 조치, 유화책이 호응을 받고 있는 듯이 여론을 오도하고 조한 관계, 조선과 한국이죠. 그전에는 남조선이라고 불렀는데 적대적 국가로 규정을 하면서 한국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조한 관계가 복원이라도 되고 있는 듯한 여론을 조성해보려 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은 자기들이 대북 확성기들을 먼저 철거하자 우리도 일부 확성기들을 철거하고 나서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불필요하고 비용드는 확성기 철거와 같은 상호간 조치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제 남쪽에서 이재명 정권이 그렇게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얼마 전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국경성 부근에서 우리가 확성기를 철거하는 동향이 식별됐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김여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간이다. 그렇게 이재명 정권이 발표하는 것이 과간이다. 군부의 발표를 받아 물고 한국의 당국자들과 전문가라 하는 것들이 줄줄이 나서서 화답 조치를 했다느니, 변화가 감지됐다느니, 긍정적 호응이라느니 하는 평을 달고 있는데, 사실부터 밝힌다면은 무근거한, 근거가 없는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 조작 노름이다. 치욕적이죠. 이재명 정권으로서는 치욕을 느껴야 됩니다. 이 정도 김여정이 반응이 나왔으면은 우리가 확성기를 먼저 떼니까는 북한도 호응해서 뗐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이 화해 제스처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자기들끼리 발표를 했죠. 그런데 김여정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거짓말쟁이로 막 몰아붙인 거죠. 이재명 정권을. 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김여정의 담화문 발표에 대해서 또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남북 관계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상화, 안정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 참 한간 소리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오늘 어제 발표된 추가 인사, 그리고 오늘 나온 김여정의 이 삶은 소대가리 시즌2 같은 담화, 이런 것들이 또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면은 이재명의 지지율은 곧 40%대까지 추락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30%대까지 나가고 하면은 재판이 속형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게 분명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